자, 이제 자, 여러분들 컴퓨터 화면은 여기 가산세 명세를 보시면 되고, 교재를 가지고 볼 거면 412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이 가산세 명세 그림이 작게라도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가지고 제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가산세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가산세는 먼저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우리가 가산세를 내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가 있고, 그리고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가 있어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에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이제 부과를 하는 게 가산세인데, 자, 여러분들이 상식처럼 알고 있으세요? 우리가 가산세, 가산금이라고 하는 건 얘는 벌금이에요. 벌금 성격이에요. 그런데 연체료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얘네들은 이자 성격이에요. 연체료는.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이상한 이야기 하더라고. 가산금이 붙었는데 연체료가 왜 있냐고. 왜 있기는, 벌금도 물리고 뭔가 늦게 준 거에 줬으니까 벌금 매겼나 보지. 그리고 늦게 준 거에 대한 이자 줘야지. 그죠? 근데 방금 제가 어딘가 국가나 이런 표현 쓴 이유가, 가산금은, 가산세는 국가나 이런 곳이 아닌 다른 민간 개인이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권리로 벌금을 부과해. 그죠? 여러분이 휴대폰 요금 안 내면 연체료가 나오는 거지, 이자를 받는 거지,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건 다른 거죠. 그런데 조금 나쁜 아이가 한 애가 있었어요. 근데 안 바꾸고 쓰는데, 그 나쁜 아이가 누구냐면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이 묘한 표현을 썼는데 걔 이유는 아무도 못 쓰게 법적으로 막아버렸어요. 얘가 연체 가산금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냥 연체료 이자예요. 한국전력은 국가가 아니죠. 한전이 무슨 권리로 벌금을 매겨. 그죠? 그냥 이자예요, 이자. 그래서 연체자 붙으면 다 이자고, 가산금이나 가산세라는 글자만 붙어 있어야 벌금이에요. 벌금. 그래서 지금 이 가산세는 그럼 국가가 부과하는 이제 벌금 성격인 거예요. 그럼 뭔가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은 거에 대한 벌금인 거죠. 그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잘못했다, 시킨 대로 안 했다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이 시킨 대로 안 했다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법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했고 부가가치세법이 제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증빙서류가 뭐죠? 부가가치세법의 왕족. 그죠? 세금계산서죠. 왕족하면 증빙이나 말 안 해도 왕족하면 세금계산서 생각이 나죠. 그럼 얘는, 부가가치세법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제도를 인보이스 제도라고 말할 만큼 세금계산서 시작해서 세금계산서로 끝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이나 전송이나 수취에 대한 가산세예요. 똑바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전송하지 않았거나, 혹은 세금계산서 제대로 받지 않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가산세 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없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있을 일이 없어요. 자, 그럼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뭐냐면, 자, 국세기본법이라는 거는 그 우리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 세법들의 상위법이에요. 그 국세기본법 아래에 지금 우리 법소부라는 이 세법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에는 이 사업자들한테, 각 세법상의 사업자들한테 무엇을 명하고 있냐면, 너네들이 직접
내야 될 세금을 신고하고 그리고 납부도 해래. 그거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공부하고 있고 나중에 또 소득세도 공부하고 미래 법인세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명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하기 싫으면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으로 쓰기만 하고 이러면서 살면 되는 건데, 그래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그 3법이 다 있는 거예요. 나중에 소득세법에도 있고 법인세법에도 있는데, 그래서 얘는 신고 납부 가산세라고 보시면 돼요. 신고 똑바로 안 하고 뭔가 빠뜨리거나 통치를 안 하거나 그럼 납부 늦게 했으면 이자 내나 이런 거예요. 성격이. 이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니까 얘 둘이는 서로 따로 놀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는 제대로 발행했는데 벌써 신고서에 빠뜨릴 수도 있고, 세금계산서는 막 늦게 발행했는데 이번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할 수 있거든. 그죠? 근데 빠뜨리고 신고도 안 하면 둘 다 한테 혼나지만 둘 중 하나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는 신고 가산세가 없어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왜냐면 벤사가 알아서 다 알려줄 거거든. 사업자한테 뭐라고 안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 것처럼 얘 둘이는 따로 생각해야 되지 같은 애가 아니에요. 그럼 두 군데에서 각자의 생각대로 할 건데, 그럼 우리는 이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보면 위쪽에 여기 사업자 등록부터 세금 계산서 합계표까지 여기까지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예요. 사실 아래쪽도 부가세법상 가산세인데 오늘 손 안 댈 거라서 여기까지만 부가세법상 가산세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에 신고부성실부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부성실까지 여기까지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예요. 그럼 이 두 기준을 가지고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서식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지금 시험 보고 있는 회사가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늦게 했다, 일기다 이렇게 나올 일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제 첫 번째 세금 계산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자, 첫 번째 세금 계산서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거기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 사업자들은 법인 사업자, 그리고 매출액 3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 이 사람들은 이 세금 계산서 가산세 있는 그 칸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가산세 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가산세는 자, 우리 지연 발급이 있고, 그리고 지연 수치가 있고, 그리고 미발급 가산세가 있어요. 자, 그럼 지연 발급 가산세는 1%의 가산세를 부과할 거고, 지연 수치는 0.5%의 가산세를 부과할 거고, 미발급은 2%의 가산세를 부과할 거예요. 자, 이 가산세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워야 되는 건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 드릴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는. 자, 그래도 여러분은 의심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왜 외울 필요 없다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지연 발급에 제가 100만원 쓰면 만원 나오죠. 100만원 쓰면 0.5% 5천원 나오죠. 100만원 쓰면 2% 나오죠. 이거 왜 외워? 그죠? 그래서 외워야 되는 것만 제가 빨간색 칠해 드릴 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가산세가 얘가 2배네 이런 거 생각을 하시는데, 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자, 부가가치세법상의
가 가산 이거 왜 이렇게 익숙하니? 가산세 과표가 과세 표준이 얼마의 가산세율을 곱할 거냐? 과표는 공급 가액이에요. 공급 가액의 1%다, 0.5%다, 2%다. 이렇게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가산세율을 외울 필요 없지만 여러분은 그럼 이걸 숙지하셔야 돼요. 지금 지연 발급이라는 게 있고, 자, 먼저 미발급이라는 게 있죠. 그럼 지연이라는 거는 늦게 했다는 거고, 미발급이라는 건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한 걸 지연이라고 해줄 거며, 언제부터 발행 안 했다고 할 거냐라는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점을.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예를 들어 드리면, 자, 예를 먼저 들고 제가 아래에 정리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물건 재화액 공급을 1월 2일 날 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1월 2일 날 공급한 거를 발급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발급 기한은 공급 1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죠. 그죠? 속하는 이런 표현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가 공급 발행하면 정상적으로 발급한 걸로 간주해 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월합계 세금계산서 때문에. 자, 저는 이런 표현 했죠. 오늘 물건 팔았는데 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니? 그러면 우리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과세관청이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거 하면 정상적으로 발급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이 발급 기한이라고 말하는 다음 달 10일까지는 여기까지는 정상적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럼 1월 2일 날 공급한 거는 2월 10일까지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날은 언제냐면 2월 11일부터죠. 그럼 2월 11일부터 언제까지를 늦게 발행했다고 할 거냐면 확정신고 때까지만 가져가면 돼요. 과세기간 확정신고까지. 그러면 7월 25일이죠. 이때까지만 발행을 하면 그래도 과세기간 끝나기 전에 가지고 왔으니까 지연발급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날 넘어가면 버스 지나갔어. 미발급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가 6월 30일에 공급했어요. 발급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7월 10일까지겠죠. 그럼 지연 발급은 7월 11일부터죠. 늦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건. 그럼 얘도 언제까지냐면 어차피 공급 시기는 1기잖아요. 1기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때까지만 가지고 오면 지연인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아니고 이 날까지예요. 확정신고 기한까지. 까지가 우리는 지연 발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7월 26일부터는 미발급이 되겠죠. 그럼 하나만 더 참고로 보면, 그럼 우리 7월 1일 날 공급한 거는 그럼
8월 10일까지 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2기잖아. 그죠? 그래서 8월 11일부터 21년 1월 25일까지 하면 지연 발급이겠죠. 2기니까. 그럼 21년 1월 26일부터는 미발급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얘다, 얘다.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가 발급 기한이다. 정상. 넘어가면 지연인데 확정 신고 기한까지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이제 써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지연 발급은 우리 발급 기한 다음 날부터 확정 신고 기간까지가 지연 발급이고, 미발급은 확정 신고 기간 다음 날부터가 미발급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글로 적어 놓은 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자,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이건데, 그럼 지연 수치를 볼게요. 지연 수치. 자, 내가 3월 1일 날 받은 거에 대해서 죄송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월 1일이라 볼게요. 3월 1일 날 받은 거에 대해서 뭐 물건 산 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언제까지 받으면 되죠? 그럼 상대방 언제까지 발행해 주면 되죠? 다음 달 10일이니까 4월 10일까지만 발행해 주면 되죠. 근데 상대방이 4월 10일까지 발행을 안 해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문제 없나? 일단 과세기간 총료일까지 가지고 가면 매입세액 10%는 다 공제해 줄 거예요. 그럼 난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그죠? 매입자는? 근데 부가세법이 매출자는 당연히 혼나는데 매입자 너도 챙겨라는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고 하는 달이 다음 달 10일인데 이때까지 얘가 발급 안 하면 너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해서라도 신고하라는 거예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연 수치는 우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기한이에요. 그냥 발급기한까지 얘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너는 매입세 공제는 해주는데 0.5%의 가산세로 해서 빼버리겠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 가산세들이 옛날에 더 높았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맞으면 정신 바짝 차리죠. 그래서 높은 가산세로 때렸더니 정신 차리니까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내려온 거예요.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누가 맞았다는 소문만 들어도 안 하더라고, 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가산세가 자리를 잘 잡아요. 자, 그럼 지연 수치는 다음 달 10일. 그냥 발급기한이 다음 달 10일인 거예요. 자, 참고로 저한테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확정 신고 기간 이후 수치하면 지연 수치는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되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10일까지가 정상적으로 하는 거죠. 발급 기한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죠. 발급 기한 다음 날부터죠. 이때까지가 지연 수치 가산세 대상인 거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정상적으로 한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 다음 달 10일까지 받으면
발급도 잘한 거고 잘 받은 거고 그거 지나면 혼난다는 거예요. 얘는. 그죠? 제가 말 잘못한 거고. 그럼 확정신고 기간 이후에 수치를 하면 이때는 그냥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요. 그럼 가산세 부과할 필요 없죠. 그냥 10% 통장 안 해줘 버리는데 무슨 가산세야. 그냥 끝난 거죠. 그죠? 발급기한이 다음 달 10일이죠. 그 이후부터요. 제가 말 잘못했어요. 자, 그럼 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애가 하나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그러면 가산세 1%를 부과하게 돼요. 얘는 외우셔야 되는 이유가 얘도 세금계산서를 똑바로 발행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죠. 그렇기 때문에 칸이 없어요. 여기 얘 들어가야 되는 건 얘인데 여기인데 여기에 얘만을 위한 칸이 없어요. 이 중에 아무 때나 들어가도 돼요. 근데 아무 때나가 과거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미발급 가산세를 해서 2%를 때렸어요. 그냥 아예 발행 안 했다고 쳐버리면서. 그러니까 빨리 자리 잡아서 이제는 과거에는 너무 가혹하다. 종이라도 발행했는데 그래도 시끄러워하고 막 2% 하다가 정신 차리니까 내가 과거에 너무 심했지 하면서 1%로 내린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처음 내릴 때는 미발급 가산세 1%다라고 했는데 뒤에 개정을 하면서 미발급 가산세가 아니고 그냥 세금계산서 가산세 1%다라고 해서 여기에 만약 1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여기에 100만원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100만원이라고 써서 이건 2% 나왔잖아. 내가 만원으로 수정해도 되고 둘 중 하나 여러분들이 택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둘 다 등이라고 적혀 있죠. 옛날에는 미발급 가산세였기 때문에 여기에 써야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지나가고 법이 바뀌면서 지연발급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저도 처음에 이쪽에 쓰길래 친구한테 뭐라 궁시렁거렸더니 친구가 저한테 계속 하는 말이 그냥 내가 미발급 가산세 아니야? 그 1% 아니야? 그랬더니 애가 아니 그냥 1%. 둘이서 대화하는데 한 3분 동안 계속 1% 하는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때서야 느낌이 왔어요. 친구가 5급이에요. 공무원. 걔한테 내가 뭐라 하면서 잘못됐으면 이제 자기들끼리 핫대도 뭐 해라고 막 이야기했더니 애가 계속 1% 하는데 나중 보니까 미발급 가산세라는 글자를 없애버렸으니까 아무 때나 넣어서 1% 해도 된다는 건데 그럼도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 될걸. 계속 앞에서 얼굴 보고 있는데 1%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무 때나 써도 돼요. 근데 우리 세무사의 시험은 여기에 많이 넣어요. 답 나올 때. 근데 여기 넣어도 정답이라고 해요 다. 근데 회계사의 시험은 여기다 넣어요. 세무사의 시험은 여기다 넣고 회계사의 시험은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회계사의 시험은 TAT 이금 가산세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세무사의 시험은 나오더니 갑자기 출제위원이 어쩌다 한 번씩 내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옛날에는 1년에 5번에서 6번 냈어요. 거의 다 냈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줄었더라고. 그래서 더 어려워졌어요. 딴 데서 장난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은 여기까지 보면 되고 다 발급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전자발급 명세라고 있죠. 자, 전자발급 명세는 얘는 뭐냐면 아래쪽에 쓸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전송 가산세요.
발급 잘했으면 전송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이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 적법하게 발급 시 적용하는 거예요. 왜 발급 시 적용한다라고 말하냐면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한 걸로 가산세 부과하고 끝낼 거예요. 늦게 발행하거나. 근데 제대로 발행을 하면 그러면 이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전송을 이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가산세로서 먼저 지연 전송과 미전송이 있어요. 그럼 지연 전송은 0.3%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미전송은 0.5%의 가산세를 부과할 거예요. 얘도 빨간색 안 쓸 거예요.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동으로.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지연이고 언제부터 미전송인지 이제 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잠시만요. 이거 저는 그냥 쭉 써봤더니 지저분하고 잘 안 보여서 이게 나은 것 같아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얘는 발급 그러면 전송 기한 자 그리고 지연 전송 미전송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내가 발급을 예를 들어서 1월 3일 날 했어요. 그러면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책에는 이런 부분엔 줄 꺼져 있어요. 아니, 가지 마요. 제가 그때 강조했었다는 이야기예요. 전송 기한은 얘는 무조건 발급일 다음 날까지예요. 이게 무조건 전송 기한이에요. 예외 없어요. 10일날 발급하면 11일까지고 4일날 발급하면 5일까지고 그냥 다음 날이에요. 자, 옛날 사람들은 11일이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그것도 많이 옛날 사람이 아니라 한 5년 전에 배운 사람. 이게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1일 이런 말 없어요. 다음 날까지예요. 그러면은 1월 4일까지. 그냥 1월 3일날 바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날까지고 그럼 지연 전송은 1월 5일부터 언제까지냐면 이것도 바뀌었어요. 7월 25일. 아주 쉽게 바뀌었어요. 한마디로 확정 신고 기한까지 하면 그냥 지연 늦게 했다고 해줄게 라는 거예요. 얘도 또 11일에서 25일로 바뀐 거니까 자, 이 가산세 보시는 거는 2020년도 거까지는 봐도 되는데 19년도 거는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뭐 찾을 수 있잖아. 그럼 답 적은 날짜를 보고 뭔가 제시된 날짜 19년도잖아. 그러면 기준이 틀려요. 그래서 20년도 이후 걸 만약에 찾아본다면 그럼 기출문제에 답 적혀 있는 것도 가산세가 틀려요. 심지어는 가산세율도 틀린 것도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리고 우리 시험으로 치면 2020년 4월달 시험 거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6월달 시험도 틀려요. 가산세율이. 자, 그럼 내가 6월 30일 날 발급했어요. 전송기한은 7월 1일까지. 그냥 다음 날까지죠. 다음 날까지니까 되겠죠. 그러면 7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가 지연 전송이고 7월 26일부터는 미전송이고 8월 5일날 발급했다면
공급이 아니고 발급인 거예요. 세임계산서 발급. 발급하면 발급한 날에 다음 날부터 8월 6일부터 다음 날까지 전송 기한이고, 그럼 8월 7일부터 우리는 과세기간 끝나고 다음 달 25일이 확정신고 기간이죠. 21년 1월 25일까지. 그러면 얘는 21년 1월 26일부터가 미전송이 되죠. 그럼 지금 이가 엄청 쉬워진 거예요. 옛날에 날짜가 다 틀렸거든. 이것저것마다 다 날짜가 틀려서 사람들이 막 헷갈려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헷갈려 할 때는 이것들이 시험 문제를 엄청 내더니만 정리되고 나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 오히려 편하죠. 그죠? 확정신고 기간까지 하면 일단 정상적으로 발급이든 전송이든 해야 되는 날을 알고, 그날 넘어가면 지연인데 확정신고 기간까지 하면 전부 다 지연이다. 확정신고 넘어가면 버스 지나갔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과세기간에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날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나갔다고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지금 얘는 다 부가세법상 가산세니까 공급가액이에요. 부가세법상 가산세는 전부 다 공급가액의 1%, 2%. 그럼 얘가 전자세금계산서 적법 발급 시 적용한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얘는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가산세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가산세를 얘를 이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행 안 하면 전송도 당연히 안 한 건데 둘 다 부과하면 그거는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발급 제대로 안 해가지고 가산세 맞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중과세 안 하는데 왜 발급에서 하냐면 발급이 훨씬 더 가산세율이 높잖아. 가산세율이 훨씬 높죠. 얘 옛날에 1% 0.5%였다가 0.5, 0.3으로 내리고 계속 이렇게 내려온 건데 컴퓨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아래에 보면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는데, 자, 과거에 이쪽 일 하는 거 본 적이 있거나 하셨던 적이 있으신 분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분송실 지연 제출에 대한 그 가산세 넣은 적 엄청 많을 거예요. 그 옛날 이야기예요. 종이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을 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안 하죠. 근데 발급 전송 안 하면 여기에 들어오는데 제대로 안 하면, 근데 제대로 안 하면 여기에 들어왔을 때 제출 분송실 가산세가 1개월 이내하면 50% 감면해주는 규정 때문에 옛날에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희 거래처도 그렇고 다들 좀 그런 일이 과세관청에서 부담되는 일이 생겨서 그래서 정리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적법하게 발급 전송 안 하면 여기 들어오지 말고 일단 여기서 맞으래. 얘 가산세 똑같이 0.5, 0.3이에요. 똑같으니까 여기서 맞으면 되지, 여기 와서 50% 감면하는 거에 대해서 적용받으려고 이상한 행동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지금 유명무실해지고 있어서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심의에서도 잘 안 거. 심의에서 걸리는 건 이거예요. 이중으로 세금계산서 한 개 받았는데 이중으로 적어서 2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2번 잘못 적었으니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정시 가산세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들이 막 적혀 있어요. 우리 책에도 보면. 그래서 얘 매년 생길 때마다 늘어나요. 이 써먹으려고. 그래서 나중 내면 얘 사라질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칸 자체가 없었는데 생기면서 얘가 좀 지금 현재는 유명무실해졌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우리 얘 2개만 신경 쓰시면 되고 전부 다 세금계산서 가지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이번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보면, 자, 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가산세 부과를,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부과할 때에 그 공급가액을 가지고 가산세 과표를 잡는다라고 했죠. 가산세 몇 퍼센트 할 거냐?
그런데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신고하고 납부를 똑바로 하라는 거기 때문에 자, 얘 가산세 과표는 누락한 납부세액이나 혹은 초과 환급세액에 대해서 부과시킬 거예요. 자, 세금을 작게 낸 놈이나 공제받으면 안 되는 걸 공제받은 놈이나 똑같이 나쁜 놈은 똑같은 거죠. 자, 그 말 이해가시나요?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제가 세금 내야 될 걸 100만 원 내야 될 걸 안 냈어요. 그럼 세무서는 나한테 100만 원 가지고 오라고 하겠죠. 근데 내가 100만 원 공제받으면 안 될 걸 공제받은 거예요. 그래도 저한테 100만 원 가지고 오라고 하겠죠. 공제받으면 안 될 걸 100만 원 공제. 똑같이 둘 다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몇 퍼센트냐라고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자, 첫 번째 무신고, 그리고 두 번째 과소 초과 환급 가산세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무신고 가산세는 우리가 기한 후 신고라는 거고, 과소 초과 환급 가산세는 우리가 수정 신고나 몇 개 빠뜨려서 혹은 우리 예정 신고 누락분 확정 신고 반영이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무신고라는 건 우린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통째로 그때까지 신고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아이가 이거고, 아래 과소 초과 환급이라는 건 그냥 몇 개 빠뜨린 거예요. 몇 개 빠뜨린 거. 그럼 빠뜨린 거 다시 넣어서 신고해야 될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 무신고에서도 우리 일반이 있고 부당이 있는데, 일반은 가산세가 20%고 부당은 가산세가 40%예요. 또 과소 초과 환급 또 일반하고 부당하고 나누는데, 일반은 10%고 부당은 40%예요. 자, 통째로 안 한 게 더 잘못한 놈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잘못한 애고, 얘는 빠뜨렸지만 그래도 혼내야 될 거잖아. 그럼 10%의 가산세를 할 건데, 일단 얘는 외워야 되고, 우리 세무위급 시험에는 얘가 등장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기억하셔야 되고, 얘가 등장 안 할 거예요. 통째로. 그러면 얘가 할 거고, 부당하다는 건 뭐냐면 탈세하려고 하다 걸린 거예요. 시험에 나올 일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올 거예요. 나올 곳은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막 이상한 거 쓰는데 내가 기출문제 어디 썼는지 봐라고 하면 전부 다 여기만 쓰는데, 연습할 때도 다 여기만 썼는데 시험 때 엉뚱한데 쓰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항상 여기만 쓰고 있는데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여기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여기만 써요. 항상 가산세 있을 때는 항상 여기만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시험 문제를 혼자 보면 여기 쓰고 있어. 우리 나하고는 여기 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 세무위급에서는 여기에요 무조건. 여기. 자, 그게 지금 여기만 빨간색 해놨죠. 자, 그럼 여기에 감면들이 또 있어요. 신고니까 빨리 신고하라고 유도하기 위해서 얼마 안에 하면 얼마 깎아줄게 이런 거 해줘야 빨리 올 거잖아요. 그죠? 부당한 거는 감면이 없어요. 잘못한 거 이거는 걸린 거잖아. 조세 탈세하려고. 그래서 자, 무신고는 자, 여러 개 감면율 기간이 있는데, 자, 우리 무신고 일반에서는 이건 무신고 거예요. 무신고 일반은 우리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을 해줘요. 자, 이거는 참고처럼 알아두세요. 이건 참고처럼 알아두시고, 자,
여기에 과소, 초과, 환급, 일반의 감면은 자, 첫 번째 1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90%를 깎아줘요. 감면. 90% 감면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10% 가산세 부과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 10%에 10%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감면 90% 빼준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1개월은 초과했는데 3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75%를 감면을 해줄 거예요. 그 말은 곧 25%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6개월) 하면 50%, 1년 하면 20% 이런 거 있는데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왜 이건 그럼 신경 쓰라고 하냐면 얘는 수정 신고할 땐 얘가 적용이 될 거고 예정 누락분 확정 반영할 때는 확정 신고할 때는 이때는 여기에 얘가 적용이 될 거예요. 얘가 왜냐하면 예정신고 예를 들어 1기였어요. 예정신고 4월 25일까지 해야 되는 걸 확정신고 때 넣으면 7월 25일이거든. 그럼 3개월 이내에 걸리기 때문에 75% 감면을 받을 거예요. 그럼 25%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얘는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윤씨 한숨 쉰 거 아니죠? 나 빨간색 몇 개 안 했어. 그죠? 나 빨간색 지금 한 개 몇 개 안 돼요. 그죠? 막 제가 뭐 적은 거에 비해서 한 건 없잖아. 빨간색 외우라고 한 건. 그죠? 방금 빨간색 하니까 이런 분위기였어. 그래서 자, 그럼 지금 이 신고가 근데 10% 하면 많아 보이지만 누락한 3개 10%잖아. 3개 10%면 공급가액의 1%보단 훨씬 더 작겠죠. 왜냐면 또 누락한 매출이 아니고 납부세액이니까 매입 있으면 빼고 뭐 이러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누락한 납부세액이잖아. 혹은 누락한 그 초과 환급세액인데 그냥 누락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이때는 가산세가 없어요. 자,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나중에 매입에서만 누락한 게 있는 거야. 자, 내가 돌려받을 걸 늦게 돌려받아요. 세법들이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나쁠 일이 별로 없죠. 그리고 스스로 내가 3달 늦게 돌려받으니까 예를 들면 예정 때 안 돌려받고 확정 때 가지고 환급 받으면 내 스스로 이자만큼 가산세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야 될 걸 지금 안 내거나 그 공제 받으면 안 될 걸 공제 받는 거 초과 환급 할 때는 혼나는 거지만 원래 내가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늦게 받아가면 그거 가지고는 혼 안 낼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국수기본보상 가산세를 좀 알려드릴게요. 안 걸리는 신고 불성 시 가산세가 있어요. 부가세 신고할 때 신고 안 했는데도 안 걸리는 애가 있어.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뭐가 안 걸릴까요? 영세율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영세율은 세금이 없잖아. 그래서 영세율은 자 여기 이제 또 이제 가산세 하나 더 영세율은 그래서 과세 표준으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영세율은 과세 표준으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그게 지금 우리 여기에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 칸인 거예요. 이 칸. 그럼 얘는 가산세를 어떻게 부과하냐면 우리는 과세 표준이 공급가액이죠. 공급가액의
75%예요. 얘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런데 빼기 감면이 있는데 당연히 감면해줘야 될 거잖아. 똑같이 같은 신고 불성시 가산세니까. 그래서 자 얘를 기억해야 돼요. 얘 어떤 거 기억하냐면 얘는 그냥 일반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감면과 동일 적용을 해야 돼요. 위에서 90% 감면했으면 얘도 90% 감면. 여기에서 75% 감면했으면 위에서 여기에도 75% 감면. 똑같이 감면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감면 적용은 동일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동일한 감면을 적용을 받을 거예요. 자, 얘는 왜 외울 필요가 없냐면 여기에 1000만 원이라고 쓰면 나오거든. 알았어. 그럼 여기에 90% 감면이면 10%만 해야 되니까 내가 5,000원이라고 줄여야 돼요. 90% 감면이면 90% 빼주니까 10%만 부과할 거니까 나오는 세액에 감면을 적용을 내가 해야 되니까 감면만 기억하자는 거예요. 지금 세액은 나올 거니까. 그죠? 얘는 똑같이 감면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납부지연이라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가산세가 여러분들을 좀 괴롭혔는데 지금은 전혀 안 괴롭히고 그냥 의미만 있는 무늬만 있어요. 얘는 이자 성격인데 이제 우리 여러분 상식처럼 아시면 모든 곳에 1일 법정 이자율은 만분의 2.5예요. 만분의 2.5 이게 하루 이자예요. 그래서 얘는 누락한 납부 세액에 곱하기 만분의 2.5를 하고 그럼 이게 하루 이자이기 때문에 미납 일수를 계산을 하면 그러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게 되는데 맞아. 2019년까지는 만분의 3이었어요. 그 다음 만분의 2.5로 내렸어요. 국가가 너무 고리업자라고 연이율 하면 그때 만분의 3 하면 11% 정도 나오거든. 그래서 내려라고 해서 내렸는데 만분의 2.5 하니까 10% 정도 돼요. 연이율 10%면 낮은 건 아니죠. 그럼 왜 제가 이건 그냥 유명무실해졌다고 하면 꼭 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100만원 낼 세금을 예정신고 때 100만원 내야 될 거를 지금 확정신고 때 해요. 이익인데 그러면 100만원이 달았으면 날짜 쓰게 떠요. 옛날에 안 떴거든. 계산기 써야 돼서 외워라 그랬는데 원래 기능이 있는데 교육용으로 죽였다가 ATP 시험에서 뜨니까 사람들이 이게 없는 줄 알고 막 이런 분위기라서 자존심 상했는지 살려버린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자 그럼 이게 예정 신고였으면 신고 기간이 2020년 10월 25일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지금 이기 확정 신고는 21년 1월 25일이라고 하면 90일 늦게 한다라고 나오게 되죠. 그럼 확인하면 알아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졌다 시험에서. 근데 이것만 써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 100만원 있었으면 얘 100만원이고 그죠?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었어. 100만원이면 10% 하면 만원. 근데 예정 때 누락한 거 확정 때면 75% 감면이라서 25% 하면은 2,500원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적은 이 내용들에 대한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좌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데이라고 그냥 하루 종일 부가가치 신고서만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바로 오전반도 여러분보다 더 심각한 표정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하루 하고 나니까 그냥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말되 이번 주말에 아니면 이제 월요일 우리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쭉 읽어보세요. 그래야 제가 얘 늦었네요 라고 말할 때 그 날짜 기준이 이것 때문에 말했구나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가산세 부과하는 거,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제가 집어넣는 칸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월요일로 아시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 가산세도 뭐 당연히 나오면 좋은데 죽어도 모르겠어. 버려봐야 2, 3점밖에 안 빠져요. 일반 전비 한 개도 못해. 그죠? 다른 건 다 맞추고 얘만 가산세만 버려도 2, 3점밖에 안 빠지니까 시험 다 가서 죽어라 볼 건 아니고 지금 봐야 돼. 지금 봐서 이해하고 시험 때 까먹은 거 되살려야 되는 거지. 시험 직전에 파고 있어야 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은 전략적으로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이번 쉬는 기간 동안 우리 전표 입력은 다 하셨죠? 중급 회계까지, 중급 분기 연습까지는 진짜 훌륭하신 거예요. 그거 다 보시고 나서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 우리 교재에 있는 기본 예제 있죠? 지금 여기에 있던 죄송해요. 시작이 어디야? 여러분들 교재 416페이지 펴보시면 이 기본 예제 있죠? 3005번에서 하고 7700번에서 하고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죠? 이 기본 예제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말고 서식에만 입력하는 걸로 해서 오늘 한 가산세 직전까지만 입력 한번 꼭 해보세요. 지금 사이사이에 복습을 하신 분들은 분명히 별거 아닐 거예요.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아마 30분은 끝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지금이라 그때라 이번 주말이라도 해서 다행인 거예요. 자, 지금 왜 이거 하라고 하냐면 자, 다음 주에는 부가신고서 하고 나서 결산하고 소득세 하면 이제 얘 안 볼 거예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기 전까지는 얘를 안 봐요. 까먹어요. 그리고 점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매일 게 아니에요. 얘네들 지금 제가 오늘 숙제 내준 거 전체에서 한 문제 나오면 3점 아니면 4점인 거 봤잖아. 여러분들도 사람인지라 나중에 안에서 마음이 조금 달아올 때 그때 얘를 바라보면서 합리화시켜요. 에이, 얘 3점밖에 안 나오는 내 아는 거 나오고 모르는 건 안 나오기를 바라는 버전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이번 주말에 꼭 보셔야 돼요. 우리 주말에 설날 빼면은 시험 때까지 보낼 수 있는 주말이 3주인데 다음 주 주말에 제가 이론 공부 다음 주 주말에 이론 공부할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그때 맞춰가지고 제가 이론 파기 다 드릴 거니까 시험 직전에 이론 보고 있는 사람은 시험 안 봐도 돼요. 떨어져요. 바로 시험 직전 전주에 이론 시험 보는 사람은 공부하는 방법 모르고 이론 공부해야 시기가 늘어나는데 그 단계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응용 문제 내면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럼 공부 순서가 틀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론은 거의 한 달 전쯤에 이럴 때쯤이나 3주, 4주 전쯤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보고 나서 기출 문제 풀면 실기가 늘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내가 아는 거 안에서 실기 잘 푸는 거에 연결되는 거는 풀어내고 또 다른 거는 내가 이제 우리는 숙지된 거에 대해서 풀어내는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이론 공부도 하고 제가 시험 그거 가지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거 실기를 좀 꼭 해주세요. 다음 주 이거 말고도 결산 문제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숙제가 많아요. 이제 공부 시작해야지. 설날 때 놀 거잖아. 그래서 설날 때 놀 거면 공부하고 설날 때 공부할 할 거라는 의지가 생겨 있다면 조금 쉬엄쉬엄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